안녕하세요. 미국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애쉬진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토픽은 UX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특히 좀 UX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에서 또 특히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뭐 UX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다이어그램이 보이고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심플리파이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define, design, deliver. 근데 여기 보시면 양쪽 끝에 좀 알 수 없는 형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렸는지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define 과정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정의하는 단계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디자인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사실 이 과정을 실패한다면은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이 단계에서 보통은 이제 PM이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 같이 일하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requirement를 두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유저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점을 들고 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discovery, 그 다음에 research, understanding이라고 약간 키워드 같이 써놨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던 약간 선입견이나 뭐 우리 유저는 이럴 것이다 아니면 내 생각엔 이런 솔루션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혀 미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백지의 상태로 이제 이 문제가 어떤 것이고 정말 이해하고 또 유저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하고 정보를 gather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디자인이 머추어한 회사인 경우에는 리서치 팀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리서치 팀에서 모아온 그런 유저에 대한 니즈나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을 거고 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어떤 그 커스터머 서포트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피드백이 들어온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단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PM이 들고 오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좀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 배달을 하는 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이제 그런 매트릭을 봤을 때 우리 앱은 새로운 유저들이 자꾸 많이 유입은 하는데 그걸 보니 마케팅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첫 온보딩 익스피리언스도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주 쓰진 않는다. 되게 더 자주 썼으면 좋겠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떤 고를 갖고 있는데 그 인게이지먼트가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제점을 이제 PM이 들고 왔을 때 이제 여기서 그걸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어디서 페인 포인트가 있길래 사람들이 자꾸 재방문을 하지 않는지 뭐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PM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걸 디파인하는 그런 단계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아웃컴으로 프로블럼을 디파인하는 거라고 했고 또한 여기 프로젝트 스코프를 또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스코프이라고 하면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정말 6개월 걸려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솔루션을 한 달 걸려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회사의 컬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급한 문제인지 얼마나 이제 빨리 꺼야 되는 급한 불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스코프인지 이제 그거를 좀 결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방향성이나 그 디자인 스코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은 이제 비즈니스 골이 될 수도 있고 유저 골이 될 수도 있고 보통 비즈니스 골이라고 하면 그런 유저 재방문, 인게이지먼트 매트릭스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꼭 그렇게 관련이 되지 않은 성질의 프로젝트는 이제 유저 골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태스크가 걸리는 시간 우리가 그거를 어떤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골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저 피드백에 전반적으로 이제 파지티브한 피드백을 우리가 더 얻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골을 정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게 간과되기도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프로젝트 앞단에 골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 처음에 디자이너로 일했을 때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골에 따라서 나의 디자인의 방향성과 어떤 솔루션에서 어떤 솔루션을 채택을 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골을 정확히 셋업을 하고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왔어요. 앞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PM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유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고를 정하고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정말 디자이너가 리더가 돼야 되는 그런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집어보자면 우선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첫 번째 그냥 탁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는 대부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경험을 토대로도 그렇고 보통 첫 번째 아이디어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확장을 하고 약간 생각을 스트레치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익스플로어 해보고 충분히 좀 여러 가지가 모였으면 그때 가서는 이걸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 시점에서는 좀 혼자서 이렇게 책상에서 머리 싸매고 이제 고민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팀메이트들을 이제 인볼브 시켜서 예를 들어 PM, 엔지니어링 그들의 관점을 통해서 디자인을 평가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유저 피드백을 받아서 디자인이 좋고 나쁜 거를 이제 혼자 개인의 취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관점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토대로 이제 파이널 솔루션을 도출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유저 피드백을 받을 때 보통 이제 리서처가 있는 팀인 경우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는 상황이죠. 이럴 땐 리서처가 그 테스팅을 직접 다 알아서 하고 이제 결과를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디자이너가 이걸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때 또 PM 파트너랑 같이 협업을 해서 디자인 테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좋아서 이제 예를 들어 usertesting.com 같은 데 가시면 이제 간단한 어떤 뭐 어디를 클릭을 하는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first impression이 어떤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테스팅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계에서 디자인의 개인의 취향이나 이고가 아니라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거 그리고 팀 전체 이 전체 프로덕트를 만드는 모든 팀 멤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서 이제 이 단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뭐 UI 와이어프레임을 이제 디자인할 것이고 또 이게 여러 화면이 인볼브된 그런 플로우면은 이제 프로타입 만들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컨텐트. 그 UI가 이제 사실 절반은 글씨고 절반은 비주얼이잖아요. 그러니까 UI 보통 라이터가 있는 팀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터가 그 파이널 리뷰를 다 하게 되고 없는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이것 또한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패키지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인 우리는 딜리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딜리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토타입이나 하이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스펙 다큐멘테이션 이런 거를 다 이제 모아서 엔지니어링 이제 개발자에게 전달해주는 단계인데 여기서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일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전체 디자인 이 프로세스에 엔지니어를 처음부터 같이 인볼브 시켰다면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가 처음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디자인을 해왔고 프로즈 앤 컨스가 장단점이 뭐였고 이거를 다 이벨리에이트해서 어떤 디자인은 버렸고 이걸 테스트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다면 이 단계에 왔을 때 이 엔지니어가 이걸 프로토타입이랑 마지막 파이널 디자인을 딱 전달 받았을 때
이건 뭐지? 하는 약간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없을 것이고 이미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로 파이널 그 프로토타입이나 와이어프레임을 전달받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스무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드오버를 하고 나면 끝은 아니고 이제 개발을 할 것이고 그 이제 QA (Quality Assurance라고 이제 QA 과정이 꼭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이제 디자이너도 참여를 해서 내가 딜리버한 디자인이 잘 임플리먼트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이제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앞에 처음 슬라이드에서 약간 힌트를 드린 UX 디자이너가 어떻게 지라를 활용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라가 뭔지 혹시 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엔지니어들이 하는 모든 태스크를 기록하고 트래킹하는 그런 툴이에요. 엔지니어들을 위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저희 팀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디자인 프로세스까지 트래킹하는 어떤 시스템을 셋업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가 지금 저희 현재 팀에서 쓰고 있는 보드에 그냥 큰 스켈레톤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backlog가 있고 definition, discovery, design in progress가 있죠. 테스팅, 그리고 usability research, ready for dev, in dev, done 이렇게 칼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backlog는 모든 어떤 아이디어들을 수집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M이든 디자이너든 엔지니어든 누구든 뭐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 프로덕트를 임프루브하고 유저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기다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된 걸 토대로 이제 주로 이제 PM이 리드해서 어떤 프로블럼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를 솔브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설정을 하면 이제 디자이너가 거기서부터 픽업을 해서 definition, discover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define, design, deliver 그게 여기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 과정이 여기에 캡처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 이 박스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작던 크던 프로젝트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제 세 개의 프로젝트가 이 지금 페이즈에 있다고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이 단계가 이제 끝마쳐진 프로젝트는 이거 여기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 인 프로그레스 그리고 디자인이 진행되면서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스팅 또 리서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데 묶어서 다 디자인 페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워크를 다 트랙할 수가 있고 그 각각 프로젝트별로 어떤 스테러스에 있는지 디자인 중인지 테스팅 중인지 이것까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다 디자인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일로 드래그를 해서 ready for dev라는 칼럼에 약간 파킹 랏 같이 이렇게 여기다 쫙 드래그를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엔지니어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이제 티켓을 각각의 이 박스들을 픽업을 해서 in dev 현재 이제 지금 임플리멘테이션 중에 있는 프로젝트는 이 칼럼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반의 모든 엔투엔드의 그 프로젝트의 과정과 그 상태를 트래킹을 하게 되면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디자이너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내가 뭐 지난주에 뭐 지난달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디자인 핸드오버를 했는데 그게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나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있나 다 됐나 이거를 또 트래킹할 수 있고 굉장히 저는 이 보드를 쓰면서 되게 만족하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다시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으로 돌아가서 define, design, deliver 그리고 앞뒤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디자인 프로세스는 결국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전체 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의 하나의 일부분인 거죠. 물론 되게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어떤 유저에게 그 밸류를 전달하고 이 모든 걸 디자이너가 혼자 할 수 없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팀워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팀원에서 하나의 소속된 하나의 팀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프로덕트 전반에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이게 유저의 손에 갈 때까지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딱 맡은 정말 디자인 파트를 벗어나서 앞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 계획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요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리니어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실제 실무를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깔끔하진 않거든. 왜냐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디시전 메이킹이 갑자기 번복이 되기도 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CEO가 와서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뒤집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좀 플렉서블한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는 내가 디자인을 핸드오버를 했는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좀 깊게 파고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타임라인 안에서 구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다시 디파인 단계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 스코프이 맞는 건가? 우리가 그러면 당장 그 스코프를 줄여서 이렇게 좀 더 라이트웨이트로 뭔가를 딜리버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더 이거에 살을 붙여서 원래 계획했던 디자인을 딜리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스커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프로덕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디자이너로서 좀 플렉서블한 마인드를 갖고 또 내가 한 디자인이 설사 좀 수정이 돼야 된다 하고 약간의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큰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디시전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융통성 있는 마인드를 갖고 이 프로세스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